반갑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네요, 진짜로. 네, 미국에서는 오늘 되게 불길해하죠. 미국은 불완전한 숫자다라고 해가지고 13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있잖아요. 13일의 금요일 또는 13 고스트. 뭐 옛날 영화긴 하지만 그런 공포 영화만 얘기했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다음에 넘어가는 13. 13은 소수죠.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숫자라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불길한 숫자가 13이죠.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도 영화 때문이겠죠. 네, 그것 때문에 싫어, 무서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좀 내렸네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34, 나스닥은 마이너스 2%나 빠졌어요. S&P 500은 마이너스 1.5.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주 쪽 투매가 나왔는데, 기술주 투매가 또 반도체 중심은 그렇게 아닙니다. 뭐 반도체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쪽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졌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AI 때문에 다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약간의 그런 어떤 전환 포인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500 상황을 보시면 상승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죽여버리죠. 한 방에 죽입니다. 훅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또 빼죠. 이거 굉장히 나쁜 패턴이긴 합니다. 상승 출발로 기대감 모아놨다가 훅 떨궈요. 어쭈? 밑에서 다시 반짝 해가지고 올라가자 으쌰 하다가 마지막에 또 때리는 거. 그러면서 마감시켜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럼 그렇지 회복하겠지 했는데 또 밀어가지고 네, 장중 저점을 또 깼다. 자, 그러면 이게 약간 뭐라고 하죠? 이게 뭐지? 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약간 공포감, 우려감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객관성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네,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 거고, 오늘 저녁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CPI 지표가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월요일 날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근데 우리는 별 상관없죠. 네, 명절 연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오늘 증시만 잘 되면 됐었는데 오늘 증시가 떨어져가지고 조금은 애매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명절 시점에서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AI가 다 먹어치운다는 공포의 급락 마감. 이거 얘기 자꾸 나오면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공포. 자, 그동안 계속 나왔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부분에서의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AI가 발전할수록 뭐 기타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제는 뭐 부동산까지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금융,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부동산과 물류사업 모델까지도 잠식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산업혁명이죠. 네,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증기기관 처음 나올 때 아시나요? 뭐 방직기계라든지 이런 거, 네, 이런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빼앗긴다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었지만 결국에는 기계가 도입이 됐죠. 흘러가는 그 부분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거부감이 나오겠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찬물을 줬다가 뜨거운 물을 줬다가 이제 온탕과 냉탕을 반복시켜야지만이 사람들이 서서히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AI가 다 해줄 거다, 뭐 금방 터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확 치고 올라갔지만,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가죠. 자, 중국 쪽에서도 그 MCU 쪽 뭐 그런 반도체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원가 인상이다 해가지고 가격을 또 크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가요. 무지하게 올라가는 데다가 디램은 계속 딸리죠. 딸리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이쪽은 네, 범용
메모리를 안 만드니까 뭐 이제는 컴퓨터 가격도 다 올라가 생겼어요. 중국 애들 다 가격 올리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HBM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자, 일단 뭐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의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수요를 감소시키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너무 쏠리게 돼버리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나와요. 즉 AI를 통해서 이쪽 저쪽 해가지고 다 잠식해버릴 거야,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나오면 아 그래, 어차피 이렇게 갈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일자리를 뺏긴다고? 안 되겠네. 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적당한 수준에서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또 시위가 일어나죠. 자, AI는 한때 소프트웨어 주식들을 급등시키고 극단적인 수준으로 멀티플을 끌어올리던 유일한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AI 본체 쪽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나 등등등을 대체하게 돼서 그 AI 수요가 늘어날 것이야 라고 되어 있지만, 이쪽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규제 조치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제한이 되겠죠. 제한이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재정 지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AI가 막 계속 퍼지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적자라도 이게 미래다, 네, 이것이 바로 퓨처, 미래다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면은 얘네들은 돈을 막 쓰는 입장이지만 그 돈을 누가 받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받죠. 그러니까 국장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효과를 통해서 막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런 규제가 나오게 된다라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포지션은 전부 다, 네, 또 1차 공급 벤더 이쪽에서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면 조심하고, 무조건 한쪽으로만 집중하고 이렇게 나오지는 말아야 되는데, 자, 너무 한쪽으로 좀 기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 보자라는 거죠. 네. AI가 결국 사업 분야를 갉아먹을 것이다. 디지털 광고 플랫폼, 이거는 사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그냥 뚝딱뚝딱 거리면 다 만들잖아요. 뭐 광고니 뭐, 요즘에는 진짜 그 워터마크 없으면 AI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세무 관리마저도 AI로 대체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자산 및 세무 관리 이런 것들도 고액의 수수료의 자문 서비스를 뭐 덜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세무나 뭐 회계나 이런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그 관리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예전에 보면 AI가 주식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심리를 읽어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사람이 대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뭐 그래도 로봇이 많이 네, 잠식해서 들어가는 모습들은 있어요. 뭐 편하고. 네. 그다음에 객관화된 데이터를 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로봇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각각 4% 넘게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주, 그다음에 부동산 쪽도 지금 이번에 부동산이 폭락을 한 거죠. 11%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게 물류회사까지도 AI를 피해갈 수 없다. 왜냐면 이거는 자율주행이나 등등등 나와버리게 되면 이제 운전수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죠. 로봇이 물건 다 실어주고, 그 다음에 차가 알아서 이렇게 가서 배송해주고, 로봇이 또 물건 다 내려주면, 그냥 배달까지도 로봇이 다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엄청난 생활의 편리성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실업률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경제지표에서 그런 건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경제지표가 더 좋을수록 금리 인하랑은 멀어지기 때문에 CPI 지표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 이게 CPI 지표도 근데 물가가 이제는, 옛날에는 뭐 전쟁의 우려감 뭐 등등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가가 또 올라갔다고 한다면, 또는 PCE 지표, 뭐 오늘 발표된 CPI지만 이제 PCE 지표나 PPI 지표 발표될 때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금리 동결 확률을 92%로 다시 올렸네요. 이게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금리 동결 확률. 왜냐면
고용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CPI가 이제 좋게 나오게 되면 네, 확률이 다시 좀 떨어질 수 있겠는데 3월달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빅스 지수가 조금 올랐다고 하네요. 근데 20이니까 아직은 멀었어요. 이런 뭐 큰 문제 없고요. 근데 이제 AI가 다른 종목들을 때려 부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또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안정세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은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조금 약세이긴 하죠. 네, 조금 약세이긴 했는데 뭐 엔비디아 뭐 한 1.5% 빠졌나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표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모르죠. 오늘 어떻게 될런지는 좀 봐야 되는 거고. 리비안이 지금 조금 올랐죠? 네, 리비안이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안 쪽에서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주가 상승했다. 이게 전기차 쪽에는 오늘 좀 괜찮을 수 있을라나요? 네, 그런 부분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주가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2.5% 빠졌죠? 네, 그리고 뭐 대부분이 그냥 보합이고 뭐 특별하진 않아요. 특별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 그리고 이 AI에 의한 어떤 피해 기업이다 되는 것들이 많이 빠진 상태고, AI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나 빅테크 기업들은 떨어진 것들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오우씨 엄청난데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빠졌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5만원일 때 안 사던 삼성전자를 18만원에 사게 생겼네. 네. 왜 18만원에 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거 내가 했던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 TV에 나왔었네. 네. 9만원일 때 사고 싶어서 왜 난리냐? 막 그런데 지금 이제 18만원 되니까 9만원에 샀어도 100%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 삼성전자를 가지고 10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증시 대표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일 때 투자하시면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데, 강세장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투자하시면, 네, 먹을 건 많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뭐, HBM이니 뭐 등등등 이야기들이 많아서 많이 올랐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그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삼성전자. 이거는 이제 어제 만기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제 포지션 정리를 위해서 현물 매수가 필요했어서, 그래서 현물 매수를 위해서 지수 상승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 물량이 이제는 포지션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현물이 필요가 없죠. 현물이 필요가 없으면 이걸 팔 것이냐, 아니면 이미 산 거니까 계속 끌고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빠르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매도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주가를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들어온 물량에 어차피 매수한 거 좀 더 주가 올리자라는 식으로 해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살짝 걱정되는 건, 물론 이제 3월 만기는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생각할 건 아니지만 3월 포지션은 일단은 숏으로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롤오버를 시켰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3월 하락으로 이제 쭉 길게 늘어지면서, 나 그럼 이거 필요 없는데 이제는 슬슬 때리기 시작할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부담 요소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예측하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또 내려간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물량의 움직임, 수급의 움직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뭐 만기일날 갑자기 이상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시점,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니까 딱 거기에만 이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고, 또 주가에 반영된 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주가 이미 또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매수는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매수할 생각은 없는데, 이미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들, HBM4 이야기까지 제가 다 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는 저의 계산 영역은 넘어간 거고,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매도를 다 한 상태고, 네, 다 아시죠? 네, 삼성전자 매도 다 한 상태고, 이 이후의 상황에부터는
사실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간다 라는 것은 조금 뭔가 더 대단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고평가를 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개별적으로도 판단들 하시고요. 글쎄요. 뭐 지금은 이제 증권사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막 올려잡고 있습니다만 얘들은 아시죠? 저기 삼성전자 5만원 할 때 증권사들이 뭐라 했죠? 3만원 간다, 4만원 간다. 난리를 쳤었던 기억들도 다 떠올리세요. 올라갈 때는 좋게 얘기하고 내려갈 때는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증권사 이야기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뭐 신나죠? 신납니다. 신나. 자,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3월달이 되면 감사보고서의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칼질을 당하는데 여기에다가 동전주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1,000원 미만의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장 폐지 대상에 동전주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7월 1일부터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자동 상장 폐지된다. 이거는 뭐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사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올라오지 못하면 상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버리겠다는 얘기라서 이 1,000원 밑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잖아요. 얘네들이 왜 그러냐? 상장 폐지를 당하면 안 되니까. 뭔가 방법을 써야 되겠죠.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올려놓거나, 그게 아니면 감자를 해서, 또는 액면 병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놓는 경우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은 주식이 합병이 되니까 주식이 같이 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대 1이다 그러면 10개가 하나로 바뀌어지니까 가격은 10배로 뛰죠. 감자를 하게 돼도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거니까 주가가 뜹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재무제표가 안 좋거나 그래서 좀 이렇게 동전주로 떨어져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아남기 위한 움직임으로 감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감자.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안전빵으로 가보자. 그러면 감자에다가 액면 병합까지 같이 하거나, 옛날에는 감자를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다시 또 낮추는 그런 더블 크로스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0원 밑으로 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감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감자 때문에라도 상당히 또 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주들 올라오는 거 보고 지금 오케이 매수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적자 기업이다라면 이 매수세는 탄력을 금방 잃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또 변화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강제로 끌어올리는 감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자 열풍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자. 이게 강원도로 다 가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도 기업들이라고 얘기했나요? 감자? 감자 기업들. 그래서 감자 조심들 하셔야 돼요. 감자를 피하시려면 적자 기업을 피하셔야 되고, 최소한 3월 정도까지는, 3월 말까지는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이 기업의 실적이나 적자 포진처를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리매매 들어간다거나, 그 전에 이제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뭐 이런 거 나오면은요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이 묶이는 것도 묶이는 거죠. 장이 이렇게 좋은데 자금이 묶여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현금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소 시장 상황 때문에 자금이 묶여 버렸다. 이거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만기 이후에 물량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주말이니까요. 미국장이 흔들흔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간 약세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 약세를 예상들을 많이 했지만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우리는 디커플링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제는 만길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고요. 오늘은 만길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되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오히려 오늘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현물이 나오는지, 물량이 시장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물량이 안 나온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오늘부터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요. 시장 포지션이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나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등등등 또 명절 연휴 이후에 미국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트럼프가 또 뭐라고 시부리시부리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명절을 편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네,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 매도가 나오느냐, 아니면 버티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보통은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 후반부에 변동성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또 이 방향성 흐름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후반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승 출발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감 변동성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천천히들 진행하세요. 특히 명절을 앞둔 연휴를 앞둔 이런 주말에서는 변동성이 후반부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조심하시고 자 오늘 체크해야 될 거 뭔지 아시죠? 네, 현물이 나오는지 어제 들어온 거 현물 나오는지 그 다음에 변동성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